누구나 한 번쯤 겪는 위경련과 복통. 그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눈물이 그냥 저절로 쭉 흐르는데 너무 당신의 위는 스트레스로부터 안전한가? 스트레스에서 위의 운동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 마음이 상하면 위 기능도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속상할 때 식사를 하시면 체하거나 소화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잘못된 식습관들. 생활 습관이 상당 부분에 소화불량 증상하고는 관련이 있을 겁니다. 식습관만 바꿔도 소화불량은 개선될 수 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속이 아픈 거면 생활 패턴에 문제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한번 꼬박꼬박 먹어보자. 소화불량에서 벗어나려면 스트레스부터 풀어라. 소화불량증 극복될 수 있다. 한국인의 삶을 위협하는 소화불량증, 그 해결 방안을 알아본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음식을 먹은 뒤에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고 답답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을 두고 우리는 소화불량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일시적으로 겪게 되는 증상이죠. 그런데 이런 소화불량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능성 소화불량증인데요. 한국인의 25%가 이 질병에 시달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속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대한소화관운동학회는 소화가 안 되는 환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내시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암과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인 경우는 각각 1.4%와 2.6%로 낮은 반면 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거나 만성적인 위염이 있는 경우가 72%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복통, 속쓰림 등을 유발하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그 불편한 속을 들여다봅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2살 터울의 남매를 둔 주부 한가영 씨. 그녀의 하루는 두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늘 분주하다. 속상해, 어떡해. 동생을 보더니 칭얼대는 일이 더욱 잦아진 3살 배기 첫째. 오늘도 어김이 없다. 같이 울 때죠. 작은 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자기 안 봐준다 같이 울고. 그럼 손이 2개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작은 애 알고 큰 애 안고 아휴 힘들어요. 결혼 4년 차. 아내와 두 아이의 엄마 역할까지 하루하루가 벅찬 한가영 씨. 하지만 그녀를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10년 넘게 알아온 소화불량증이다. 소화불량에 좋다는 음식도 먹어보고 급할 땐 소화제도 찾지만 그때뿐이다. 처음에 이제 배가 이제 바늘로 콕콕콕 찌른 듯이 그러니까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서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배가 많이 아파요. 여기가 위가 아프니까 손으로 꾹 누르고 있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따뜻한데 이제 방바닥에다 핫팩 같은 거라도 대고 이제 누워 있다가 더 심해질 경우에는 입에 침이 고여요. 그러니까 그 침을 삼킬 수가 없어요. 인터뷰 도중 한가영 씨에게 예기치 못한 복통이 찾아왔다. 일주일에 2~3번, 심할 때는 먹은 것을 다 토해내야 할 정도다.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한바탕 토해내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녹초가 되고 난다. 두 아이를 키우며 병원 한 번 가는 것이 힘들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갈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다. 아 진짜 울고 싶어요. 눈물이 그냥 저절로 쭉 흘릴 때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 어떨 때는 걷지를 못해요. 그냥 방에 누워만 있을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늘 속이 불편한 상태로 지내다 보니 자연히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생겼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도 오래다. 딸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옆에서 한 숟갈 뜨는 게 한 끼의 식사 전부다.
저녁 때 그냥 식은 밥 한 끼 정도. 그리고 이제 점심 때는 뭐 애기 먹이느냐고 혼자 우유 한 컵 무로 때울 때가 많고요. 아침에는 애기 먹이고 또 안 먹어요. 아침은 거의 거르는 편이에요. 할머니 오셨다, 안녕하세요. 이제 특이한 점은 친정 어머니도 한가영 씨와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녀 사이의 안부 인사는 늘 불편한 속에 대한 얘기로 시작된다. 얘가 전화해서 제가 봤잖아요. 목소리가 조금 안 좋으면 엄마 또 속 아프고 그렇게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또 좀 속 아프면 전화해서 엄마 속 아픈데 어떻게 달래요? 또 그렇게 물어보고 그런 얘기 많이 자주 해요. 일단 짠.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 아이고 잘하네. 한가영 씨는 답답한 마음에 체념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속이 안 좋다니까 저도 처음에 안 좋을 때는 이 내력인가 보다. 이거 따라 내려오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말았죠. 처음에는 병원 가볼 생각도 아예 안 했고. 과연 한가영 씨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 우선 기질적인 질환, 즉 암이나 궤양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했다. 자, 검사할 때 숨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속이 더부룩하고 통증이 나타나는 소화불량증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게 위 아래쪽입니다. 내시경 결과 한가영 씨의 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검사 결과는 뭐 특별히 이상한 소견은 없습니다. 염증이 조금 있긴 한데 그 정도는 누구나 있는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 우선 큰 병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에 한가영 씨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걱정 좀 하셨죠? 네, 많이 했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래서 큰 병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아무 이상 없다니까. 환자분 같이 특히 위증상, 뭐 구역구토, 속쓰림 그런 게 주로 이제 구역구토가 아주 심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상에서 특별한 게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능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제 기능적 소화불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지난 1년 동안 상복부의 통증 혹은 불쾌감 등 다음과 같은 증상이 12주 이상 나타났을 때 진단이 내려진다. 한가영 씨의 병명은 기능성 소화불량증. 그렇다면 소화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위 배출 기능 검사로 한가영 씨의 소화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검사를 위해 음식 재료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넣었다. 방사선 동위원소는 식사 후 위장 속의 음식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즉, 체내 추적 장치인 셈이다. 한가영 씨가 식사를 마치고 각 30분과 90분 뒤 핵의학 검사를 실시했다. 붉게 보이는 것이 음식물의 위치다. 식후 30분, 정상인에 비해 한가영 씨의 위는 음식물의 이동이 거의 없이 꽉 차 있다. 식후 90분, 차이점은 더욱 뚜렷하다. 정상인의 위는 음식물이 다 내려가 비어있는 반면 한가영 씨의 위는 여전히 음식물이 남아있다. 위가 계속 팽창돼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음식물이 내려가면서 위가 다시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팽창돼 있으니까 이제 더부룩하고 그래서 특징적인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증상은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되는 겁니다. 음식물을 받아들인 위는 수축작용을 통해 음식물을 위합으로 보낸다. 전정부로 이동된 음식물은 위의 연동작용과 위산에 의해 잘게 부서진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음식물은 마침내 십이지장으로 이동한다. 반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음식을 먹었을 때 위 저부가 제대로 수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 그리고 위의 아랫부분인 전정부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또한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십이지장으로 통하는 유문이 좁거나 제대로 열리지 않아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한다. 따라서 식사 후 더부룩함과 팽만감을 느끼고 복통을 호소하는 것이다. 실제 대한소아관운동학회 조사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들이 주로 느끼는 증상은